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 내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권에 머물렀었는데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가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미국 지수가 이게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는 점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고용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들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개선세가 둔화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고용 지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줄어든 속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양책 합의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합의를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 시간이 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거기다 고용 시장까지 부진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시장에서 한 가지 크게 특징적이었던 점이 있죠. 바로 에어비앤비의 IPO인데 자, 여러분들 기다리던 에어비앤비가 드디어 첫날 상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뜨거웠던지 개장하자마자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거의 한 4시간 만에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첫 거래가 이루어지자마자 2배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5시 57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시장이 거래를 마치는데요.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한 가운데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낙폭을 조금 만회해 가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됩니다. 30,027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상승폭을 잘 유지해주면서 0.6% 가까이 오른 12,410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역시나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힘을 내주는가 싶었지만 지금은 약보합권을 다시 움직이면서 3,67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양책 관련 협상을 주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양당의 협상이 great progress,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진전 내용이 전해진 바가 없다 보니까 이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이 투심을 저해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실업지표 역시 오늘 시장의 하락 재료였는데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만 7천 명 늘어나 85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73만 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겨울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물가지표 가운데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0.2% 올랐고 예상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유럽 중앙은행 ECB 관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요. 채권 매입 정책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5천억 유로 증액했고 또 운영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기간도 연장시켰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준의 조치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큰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지금 막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의 코로나19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역시나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내 하루 사망자는 3,1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 국가가 늘어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영국과 바레인, 캐나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당됩니다. 미국 또한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오늘 화이자 백신의 승인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재 5개 업종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주가 3% 가까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산업 섹터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가장 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9월 이후 쭉 내리막길을 걸어왔지만 연말을 맞아 상승세를 되찾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2021년 매우 낙관적인 증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4,4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금보다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과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며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4,300, 시티은행은 3,8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3만 선 이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0.24%까지 낙폭을 막판에 키워나갔고요. 29,998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4% 오르면서 12,4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0.13% 하락한 3,66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ast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는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추가 재정 부양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이 좀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대 책임 보호 조항,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책임을 기업에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면책특권 가운데서 양당이 좀 양자택일의 좀 문제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가운데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대비해서 더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재정 부양책이 좀 부재한 그 속에서 경기 하강 우려로 좀 연결돼서 해석되면서 역시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술주 컴백에 나스닥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또 에너지 업종이 또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기는 했지만은 명확한 시장 자체의 방향성보다는 업종 간의 흐름이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9개월의 최고치를 국제 유가들이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3%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이 전날 발표됐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점을 상쇄시키면서 유가를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WTI 가격은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2.97% 오르면서 46.8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렌트유는 3월 1일 처음으로 다시 한번 $50를 돌파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사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를 좀 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 하락하던 금값이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선물시장에서 강보합권인데요. 0.08% 오르면서 $1,839.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이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큰 낙폭은 아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0.91% 언저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이 유럽 중앙은행이 내놓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크게 뛰어올랐고요. 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0.35% 내리면서 90.77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골라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의 낙관론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이것이 큰 폭의 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호재로 증시 전반에 이른바 리스크 온 심리가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역시도 크게 좀 개선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백신 접종 개시 후에 몇 달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수 지표를 기반으로 좀 봤을 때 투자자들의 증시 포지셔닝이 대폭 확대됐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관측하고 있는 13개 심리 지표 가운데서 4개가 지금 5번째 백분위, 그러니까 가장 불리시, 낙관적인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비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증시 포지셔닝이 과도해졌음에도 큰 폭의 조정, 사이저블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임박하지 않았다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향후 위험 자산의 상승폭이 보통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염두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조정이 오지 않을 걸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 지표가 물론 강력한 역발상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기는 하다. 하지만은 보통 이 과도한 비관론이 시장 전반에 좀 퍼졌을 때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사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그다지 좀 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크로 환경만 받쳐준다면 낙관적인 포지셔닝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듣다 보면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안 오겠지만 큰 기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날 분석이 내놓은 게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이 월요일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 측에서 또 증시가 좀 잠시 쉬어갈 때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48%로 지난 1990년 이후에 백분위 기준으로 97번째, 그러니까 더 높았던 적이 3번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당시에도 약 한 1%에서 2% 정도의 단기 하락만을 점쳤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 쉬어간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참고로 골드만삭스의 올해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가 3,70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거의 도달한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연말에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골드만 측의 예측 기반도 사실 매크로가 받쳐준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최근 경제 지표가 이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강력한 경기 회복세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매크로 측면에서 큰 악재가 없어야지 이 같은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낙관론이 유지된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에서는 4%의 연성장률을 점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도 4.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2021년도 1분기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1%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오히려 마이너스 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측면에서의 어떤 지표에서의 큰 미스도 없어야지 증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청구 건수는 8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무려 13만 7천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훌쩍 웃돈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9월 셋째 주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실업난이 최대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에 석 달 만에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일주일 만에 23만 건 늘어나서 576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실업난은 미국의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될 텐데요.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고 뉴욕시도 이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이 실내 영업 중단이라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영업 제한 조치 확대가 새로운 실업 사태를 또 한 번 유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미국 의회의 부양책 타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견을 좁혀가는 집 보였지만 다시 한번 좀 갈등을 빚고 있어서 실업률에 관련해서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양책마저도 등을 돌린 모습인데 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가파르게 재확산하면서 봉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확산세가 좀 줄어야 이런 조치들도 해제가 될 텐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내년 초에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총 2,21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이 됐습니다. 근데 11월까지 이게 56% 정도 회복되는데 불과했습니다. 즉 실업자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 또 최근에 5개월 연속으로 신규 고용 규모도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로 지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봉쇄 조치의 여파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때문에 JP모건에서는 마이너스 1%의 성장을 1분기에 점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경기가 좀 훈풍을 탈 것이냐? 일단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 2분기께에는 경기 회복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시장이 얼마나 잘 견디느냐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었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또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는 상승하고 파운드화는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 연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 대책, 컨틴전시 플랜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부양책을 더 내놨는데요. 그나마 좀 시장을 안도감을 주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 정책은 더 확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규모를 1조 8,500억 유로로 확대를 했는데 5천억 유로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PEPP를 지속하는 기간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내년 6월까지였었는데 이걸 9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완화 확대 정책을 또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팀장님, 그 브렉시트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하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화 가치에 좀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과거에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부상을 했을 때를 복귀해 보더라도 파운드화가 좀 하락세를 좀 짙게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유로화도 좀 약세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금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그때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좀 금융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장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급등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상장 첫날 115%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켓워치에서는 IPO에 항상 과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뮤탭이 유방암 치료제 임상 효과를 입증하면서 장중 190%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팀장님, 스타벅스 주주라면 굉장히 반길 법한, 오랜만에 반길 법한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지지부진한 증시 전반의 흐름 속에서도 스타벅스의 주가가 오늘 약 한 5%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바로 향후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였죠. 스타벅스는 이 FY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비갭 기준 EPS 가이던스를 2.7에서 2.9달러로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10월에 시작하는 FY 2022년도의 경우에 이익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점쳤고요. 그리고 2023년도와 2024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의 EPS 증가율 가이던스를 10에서 12%로 제시를 해서 기존의 10% 대비해서 소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밖에 장기 매출 증가율 전망도 기존의 7에서 9%에서 8에서 10%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즉, 실적 가시성을 전반적으로 높인 그런 인베스터 데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외에도 드라이브 스루 레인에 인공지능 기능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스 신제품을 강화한다든지 또 매장을 좀 장사가 좀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문을 닫고 드라이브 스루를 강화하는 등의 이런 매장 구조 조정 등의 성장 도모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은 건데 주요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의 주가 급등에도 이 같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BC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9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아웃퍼폼 의견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과 그리고 실적 전망 역시도 우호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코엔 역시도 미국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더욱더 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경제 정상화 수혜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10에서 112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말에 9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스타벅스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2월 9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집계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발표 이전 수준 대비해서 주가가 14% 정도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스타벅스는 코로나19 피해에도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재정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오는 12월 14일부터 바리스타들의 임금을 10% 인상한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바이든 시대의 본격화를 좀 알리는 그런 무브 중에 하나다라고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좀 재정 상황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향후 지금 나올 이 바이든 정부의 할 말을 좀 할 입장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케빈 존슨 CEO가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 부양 법안에 대한 이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월마트와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경영진이 비슷한 발언을 쏟아낸 바가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스타벅스 역시도 재정 부양책이 그래도 시급함을 계속해서 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에어비앤비의 상장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상장 첫날 112%의 폭등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그러면서도 IPO에는 항상 과열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첫날부터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전날 도어대시의 상장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죠. 에어비앤비. 마켓워치에서의 경고의 목소리까지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어비앤비의 거래가 얼마나 안 열렸는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0분 정도에 첫 번째 거래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장이 시작한 지 거의 4시간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46달러로 시작을 해서 곧장 165달러까지 직항하기도 했었는데요.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상장 첫날부터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첫 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마켓워치에서는 이 내용을 미리 내보냈었는데, IPO 시에는 항상 과열이 많다면서 이 점을 에어비앤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한 자문사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에어비앤비에 투자한다면 큰 가격 변동을 좀 각오해야 될 것이라면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견디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에어비앤비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이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팀장님 워낙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월가에서 조언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에어비앤비 자체에 대한 월가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긍정적입니다. 거래 전부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울프 리서치에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틱 에퀴티스라는 기관에서도 목표 주가 75달러, 물론 지금 거래가 된 이후에는 좀 의미가 퇴색이 됐지만은 이 같은 커버리지를 좀 게시를 하면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초기의 변동성은 좀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특히 왜 그렇게 그러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느냐? 배런즈 등의 기사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이들 종목에 대한 열기에 비해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5,150만 주의 보통주를 풀었죠.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하나의 좀 주식 그리고 우량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충분한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통 주식 수 이 규모에서도 저희가 변동성 확대를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날 시장에서 전일 대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기업이죠. 미국 시장에 상장해 있는 호주의 바이오테크사입니다. 이뮤텍인데요. 전이성 이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 진행 중이었던 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당사는 임상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제 후보인 에프딜라지머드 알파를 이 항암 화학 효과와 함께 요법과 함께 치료한 결과 환자들의 생존율이 이 플라시보죠. 가짜 약으로 치료한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2.7개월이라는 수명 연장을 얻을 수 있었고 65세 이하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개월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주고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효과적인 치료제 선택권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는데요.
자, 이와 함께 내년 1분기에는 당사의 중국 파트너사 EOC 파마와 중국에서도 전이성 유방암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이날 이 이뮤텍은 163%나 급등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225%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죠. 자, 맥심에서는 목표 주가를 4달러에서 8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달에 2달러에서 4달러로 올린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조정을 했는데요. 자, 이외에도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그린위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런 기업인데요. 역시 이날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26%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상승폭을 줄였지만 장중 한때에는 5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심지어 2000% 넘게 폭등을 하기도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불과 5달러였던 주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동사 또한 희망적인 치료제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마감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가 높진 않지만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화이자의 이브란스라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약품인데 전사 매출에서도 10%를 좀 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런 의약품 라인업입니다. 5월 말쯤에 초기 환자용 임상에서 이 3상에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10월에도 생존 기간 증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이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그리고 23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치료해온 대표 약품이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초기 환자 등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가 좀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약인 일라이 릴리사의 베르지니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 규모가 적은 업체라도 타 기업에게 유방암 치료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즈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